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9일 도쿄에서 78명, 카나가와 23명, 사이타마 22명, 치바 18명, 오사카 41명, 홋카이도 17명, 오키나와 3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3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93,53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4,24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교토와 오이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677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690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7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3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42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8명으로 전체의 약 49%, 40대에서 50대는 총 25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7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7명, 직장 내 감염이 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 사망자는 없었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4명, 입원 환자는 11명 증가한 1062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9,046명, 누적 사망자 수는 436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외교의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한 베트남. 19일 오전 스가 총리는 베트남의 푹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初めての外遊先をベトナムと決めて今日こうして訪問できました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Việt Nam luôn coi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in cậy quan trọng hàng đầu muốn cùng thành phẩm để hòa bình ổn định hợp tác phát triển khu vực và thế giới. 이례적 외교 대비로 스가 총리는 왜 베트남을 선택한 것일까요? 스가 총리가 반복한 키워드는 ベトナムは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を実現をする上の要であり大切な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 바로 아베 전 총리가 내세운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입니다. 이것은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역으로 법의 지배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나라가 협력하는 대처입니다. 이번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으로 대중국의 제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法の支配や海王制とは逆行する動きが南シナ海で起きています。 연설에서도 스가 총리는 거명하지 않았으나 군사 거점화를 추진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견제하였습니다. 本日ビジネストラックの運用開始と双方向の旅客便の再開でも合意をしました。 또한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행동계획의 제출 등을 조건으로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 후 2주의 대기를 면제할 방침으로 이는 싱가포르, 한국에 이어 세 번째가 됩니다. 이날 회담에서 스가 총리는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걸며 우선은 안전보장 측면에서 아베 외교의 계승을 선언하였습니다. 거기에 사람의 왕래의 재개로 눈에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견실, 실무형인 스가 컬러를 내세웠습니다. 회담 후 베트남 측에서의 다양한 환영 이벤트로 내내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이날 저녁 취재에 응한 스가 총리는 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その実現に向けての、ある意味では貴重な第一歩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스가 총리는 다음 날인 20일 베트남을 출발하여 인도네시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전자업체 토시바가 도청이나 해킹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양자 암호 통신의 상용화에 나서게 됩니다. 토시바가 개발한 차세대 암호 기술 양자 암호 통신은 내년 4월 이후 일본 내 최초의 실증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これは量子力学の原理に基づいて破られないことが証明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どんなに速いコンピューターが来ても破られない技術です。光の粒の性質光子と呼んでますけれどもそれに情報を載せて、通信します。粒の性質によってですね絶対その粒を盗聴できないということが理論的に証明されていると。
간단히 말하자면 데이터의 송수신 시 제3자에게 부정 취득되지 않도록 암호화되지만 이는 초고성능 컴퓨터로 해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 양자 암호 통신은 제3자가 암호키에 접속을 시도했을 때 침입을 즉각 감지하고 암호키를 파괴하여 다른 암호키로 바꿔버립니다. 즉 부정 액세스가 발생하는 순간에 키가 바뀌기 때문에 이론상 절대 뚫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훨씬 넘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양자 컴퓨터에서조차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바로 최강의 방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従来の暗号技術、暗号通信技術というのはですね、量子コンピューターが出てくると解かれてしまうという可能性が指摘されております。技術はもうすぐ破られるという指摘があれば、暗号の方式をより強固なものに変えていくというのが繰り返されてきた。この技術に関しましては、理論的に破られないことが証明されておりますので、この技術に関しましてはいたちごっこのそういうサイクルから解放されると。 양자암호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 등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으며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4년 전 양자통신 위성을 발사하고 실용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2025년까지 중국 전역으로 넓히겠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바가 현재 기술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며 양자암호 통신의 분야에서 세계 제1의 특허수를 자랑합니다. 도시바는 2025년까지 국내외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2030년도에는 세계 시장에서 25%의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의원연맹의 자민당의 카하무라 타케오 전 관방장관은 한국에서 귀국한 뒤 한일의원연맹의 간부가 다음 달 중순 일본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고 있는 카하무라 전 관방장관은 17일부터 한국을 찾아 한일의원연맹의 새로운 회장에 취임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 이낙연 대표와 회담 후 19일 귀국하였습니다. 카하무라 씨는 나리타 공항에서 기자단에게 한일의원연맹 간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찾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하무라 씨는 한일 관계의 현실을 모두가 걱정하고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일치하였다. 두 정부가 긍정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카하무라 씨는 김 의원 등이 스가 총리와 면담하겠다는 뜻을 다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일정에 균형도 있다라고 말하며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19일 중참 양원의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 각각 참석하여 임시국회를 26일에 소집한다고 전했습니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이 이뤄집니다. 이에 대한 각 당 대표의 질문은 중의원이 28, 29일, 참의원이 29, 30일이 될 전망이며 회기는 12월 5일까지로 41일간 열리게 됩니다. 임시국회는 9월 16일 출범한 스가 정권으로서 최초의 본격 논전의 무대가 됩니다. 정부 제출 법안은 1년 경제협정 EPA의 인준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 관련 법안 등 10개 정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총리가 일본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을 임명하지 않은 문제를 철저히 추궁할 방침이며 코로나19 감염을 둘러싼 정부 대응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오가와 주냐 야당 필두이사는 중의원 위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임명 거부의 판단에 관여한 스기타 카즈히로 관방부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카토 씨는 국회에서 결정하시면 따른다라고 말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투트래블 사무국의 높은 일당의 논란이 일어 이에 야당이 추궁하였습니다. 고투트래블 사무국의 인건비에 대해 정부는 사무국장의 69,800엔, 부장은 55,300엔 등 평균 하루에 약 4만엔의 지불을 전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平均1人当たりの、単価が、約4万円ぐらいと、一般の感覚からするとちょっと高すぎるんではないかなと。半額近くが実際の基本給に当たる部分なのではないかと、それほどその要は高いものではないのかなと。 정부 측은 지나치게 비싼 것 아닌지 정밀 조사하겠다고 하였지만 야당 측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라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행정 절차의 날인 폐지를 추진 중 카토 카츠노부 관방장관은 확정 신고 등 납세 절차에 필요한 도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国税関係手続きにおける押印についても納税者の利便性向上の観点に鑑み財務省において見直しの検討が行われておる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확정신고서 등 납세 절차의 서류는 법률에 의하여 제출할 때 도장의 날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토 관방장관은
정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날인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납세 절차에서 요구되어 온 날인에 대해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세제 개정을 위한 세제 개정 과정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참의원 의원의 카와이 안리 씨의 재판에서 인터넷 컨설턴트 업체의 조서가 낭독되고 남편인 카츠유키 피고가 컴퓨터 데이터 삭제를 의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카와이 안리 씨의 19일 재판에서는 인터넷 컨설턴트 업체의 진술 조서가 낭독되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컨설턴트 업체는 선거 위반 의혹이 보도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카츠유키 피고로부터 유출되면 위험한 것을 지우고 싶다라며 컴퓨터 데이터 삭제를 의뢰받고 의원 숙소와 의원 회관 등을 찾아 데이터를 삭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히로시마 선거구에서는 같은 자민당의 미조테 켄세 전 참의원 의원이 출마하며 경쟁하고 있었지만 업자는 가공의 임무를 가정하여 미조테 씨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기사를 블로그에 투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의 피부에 부착한 경우 감염력이 있는 상태가 약 9시간 동안 계속되며 독감 바이러스의 약 5배 긴 시간이라는 연구 결과를 교토 부리물과대학 그룹이 발표하였습니다. 교토 부리물과대학의 연구 그룹은 인간의 손 등에 부착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염성이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망한 사람에게서 제공된 피부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A형 독감 바이러스를 각각 약 10만 개 부착시켜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활성화된 상태가 무려 9시간 동안 이어져 1시간 50분 정도였던 독감 바이러스에 비해 5배 긴 시간의 감염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알코올 소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부착한 피부를 농도 80%의 에탄올에 15초간 담근 결과 바이러스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히로세 조교는 감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소독 등의 대책이 중요하다. 또한 손가락에 알코올 소독의 효과가 있는 것이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이치카와 에비조 씨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문화진흥에 영향을 호소하였습니다. また歌舞伎座ですとか国立劇場というところは少し客足が鈍ったままなのか。 19일 가부키 배우의 이치카와 에비조 씨가 코이케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난달부터 시작된 가부키의 전국 순회 공연 중에서 목격한 무대와 연극 등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부터의 고객 이탈 현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관객들과 접촉하지 않고 무대에 안내하는 구조 등 코로나 시국의 무대 방식을 도쿄도와 협력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코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계속 전통 예능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